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의 한마디 비판 때문에 하루를 망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아무리 좋은 하루라도 그 한마디가 전부를 지워버린 경험. 직장에서 상사가 툭 던진 말, 가족이나 친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혹은 온라인 댓글 속의 차가운 문장.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비수처럼 마음을 찌르죠.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종종 숨겨진 칭찬이다. 하지만 그 칭찬을 알아차리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누군가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비판 앞에서 무너질지 아니면 더 단단해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비판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연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데일 카네기가 전한 7단계 멘탈 방어 훈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지금까지 비판을 대하는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훈련입니다. 즉각 반응을 멈추라. 비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즉각적인 방어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죠? 혹은 속으로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갑니다. 데일 카네기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비판을 비난으로 바꾸고 대화를 전쟁으로 만든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곧바로 반격하거나 변명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비판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결국 그 순간 대화는 감정 싸움이 되고 비판의 본질은 사라진 채 서로의 자존심만 남습니다. 비판은 처음 들었을 때가 가장 날카롭습니다. 마치 갓벼린 칼날처럼 감정과 함께 날이 서 있습니다. 그때 바로 맞서면 그 칼끝은 더 깊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받아들이면 날카로움은 무뎌지고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이 차이가 무너지는 사람과 단단해지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3초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3초 동안 심호흡을 하세요. 의식적으로 폐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손끝에 긴장을 풀고 표정을 관리하세요. 눈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비언어적 신호를 줍니다. 이 짧은 침묵이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상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기대 이하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건 이런 이유가 하면서요. 하지만 침묵과 호흡으로 3초를 버틴다면 상대방의 다음 말을 들어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즉각적인 감정 반응자가 아닌 전략적인 대화자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3초는 강력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 연구에 따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짧은 간격을 두는 훈련은 분노, 불안, 수치심 같은 강한 감정을 30% 이상 완화한다고 합니다. 즉, 3초 침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감정 제어 장치인 셈입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점점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적으로 비판해도 즉시 반격하기보다 한 박자 멈추고 상황을 분석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비판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판을 다루는 전문가가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을 기억하세요. 비판은 즉시 맞받아칠수록 깊게 베이고 잠시 멈출수록 흐려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비판을 공격이 아니라 정보로 바꾸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판을 무기로 바꾸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훈련입니다. 비판 속에서 사실만 추출하라.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감정으로 비판한다. 그러니 그 감정의 소음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은 정보를 보라. 대부분의 비판은 감정 80%와 사실 2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중 80%의 감정에 반응하다가 정작 20%의 유용한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마치 바닷속에서 보석을 찾는데 바다 표면의 파도와 거품만 보고 위험하다며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곧 사라지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보석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훈련. 예를 들어 동료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당신 보고서 진짜 엉망이네요. 이 말에는 강한 부정적 감정이 담겨 있죠. 그 감정이 바로 8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의 사실만 뽑아내면 보고서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의 필터를 씌우는 것입니다. 비판을 들으면 즉시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말 속에 구체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이 비판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의 뇌는 방어 모드에서 분석 모드로 전환됩니다. 방어 본능이 꺼지면 비판은 더 이상 칼날이 아니라 데이터가 됩니다. 둘째,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판을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재해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성과가 평균 26%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비판 속에서 발전의 힌트를 찾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심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비판에서 사실을 추출해 행동에 반영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무너질 확률이 40% 이상 낮았고 동시에 자기 효능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카네기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 속에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적의 말이라도 당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을 가장 많이 성장시킨 순간은 누군가의 칭찬이 아니라 불편했던 피드백일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불편함 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꺼내어 심는 사람만이 비판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현실 적용 방법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가는 너무 허술하네요. 그 순간 감정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때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술하다는 건가? 내가 보지 못한 구멍이 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공격받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얻는 수집가가 됩니다. 두 번째 훈련을 기억하세요. 비판의 감정을 걷어내면 그 안에는 늘 유용한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판을 성장의 연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훈련입니다. 비판을 성장 전략으로 바꾸라.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모든 비판에는 당신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기회가 숨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들으면 그 순간에만 상처받고 끝냅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하루를 무겁게 만들죠.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그 비판을 내일의 계획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비판을 목표 재설정의 계기로 삼으라. 비판 속에는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곧 발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발표가 설득력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대부분은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자책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꿉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자료의 흐름을 더 간결하게 만들자.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청중의 질문을 미리 예측하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목표를 바꾸는 사람은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다. 즉, 비판이 준 정보는 새로운 목표의 재료가 됩니다. 그 목표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 계획으로 구체화하라. 목표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비판은 다음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바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면 다음 보고서는 마감 3일 전까지 1차 검토를 끝내고 동료 2명에게 피드백을 받는다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계획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계획 효과라고 부릅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에 따르면 목표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붙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세 번째,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성장의 피드백으로 보라. 사람들은 종종 비판을 듣는 순간 그 말의 내용보다 형태에 먼저 상처받습니다. 톤이 날카롭거나 표현이 직설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달 방식이 거칠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핵심 정보까지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그것은 여전히 다이아몬드다. 비판 속 진흙을 걷어내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꺼내는 것이 성장의 기술입니다. 네 번째, 기록하고 복귀하라. 비판은 그 순간에는 뼈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으면 그날 바로 노트나 메모 앱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다시 읽어보며 그 비판이 지금의 나를 얼마나 바꿨는지 점검합니다. 이 복귀 과정을 거치면 비판이 아픈 기억이 아니라 성장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목표와 계획, 그리고 기록으로 바꾸면 당신은 매번 조금씩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데일 카네기는 강조했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내일을 만드는 재료다. 네 번째 훈련입니다. 비판을 준 사람을 적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라.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적은 당신의 가장 값진 선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비판을 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나를 깎아내리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쉽죠. 하지만 그 순간 비판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배움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첫 번째, 비판자의 관점에 서서 보기. 비판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어떤 배경과 경험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당신의 업무 처리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했다면 그 말의 배경에는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면 그 비판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더 구체적인 피드백 요청하기. 많은 비판은 모호합니다. 별로다, 부족하다처럼 뭉뚱그린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비판을 준 사람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혹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 하나가 비판을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명확한 개선 지침으로 바꿔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피드백을 요청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개선 속도가 40% 더 빨랐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균형 유지하기. 비판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일시적인 불편함 때문에 끊어버리는 건 미래의 자원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의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도 당신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관계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며 필요할 때 그들의 관점과 조언을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는 성장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입니다. 네 번째, 비판자를 잠재적 조력자로 바꾸는 법.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변화를 보여주면 비판자는 놀랍게도 응원자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 그들의 비판이 헛되지 않았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다음에는 더 건설적인 피드백을 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판을 준 사람을 무조건 멀리하는 것은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정보 제공자이자 성장 파트너로 활용하면 비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당신을 전진시키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다섯 번째 훈련입니다. 비판을 감정에서 분리해 저장하고 관리하는 법.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비판을 흐리게 하고 기록은 비판을 맑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비판을 받으면 그 순간의 감정만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상대의 표정, 목소리, 그때 느꼈던 분노나 수치심이 오래 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정작 비판의 핵심 내용은 희미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비판을 성장의 재료로 활용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첫 번째, 감정과 사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라. 비판을 들은 직후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냉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감정을 종이에 그대로 적어 보세요. 화가 난다, 억울하다, 부끄럽다처럼 순수하게 느낀 감정만 적습니다. 그 다음 종이의 다른 칸에 비판의 사실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보고서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발표에서 근거 자료가 부족했다처럼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분만 기록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감정과 사실이 눈앞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이 잦아들고 사실만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두 번째, 비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 비판을 한번 듣고 있는다면 그것은 단발성 자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쌓으면 그것은 장기적인 성장 지도가 됩니다. 노트, 스프레드시트, 메모 앱 등 당신이 편한 도구를 사용하세요. 비판의 날짜, 출처, 내용, 그리고 내가 취한 대응 방법을 함께 기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는지, 나의 개선 속도가 어떤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메타 인식 강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문제 해결 속도를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기적으로 복귀하라. 비판 데이터는 쌓아두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기록을 꺼내 읽어보세요. 그리고 각 비판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점검합니다. 이 복귀 과정에서 당신은 비판을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도구로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기억하는 방법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비판을 감정에서 분리해 기록하고 그 기록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세요. 그 순간 비판은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 로드맵이 됩니다. 여섯 번째 훈련입니다. 비판을 유머로 전환하는 멘탈 완충 기술.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을 수 있는 순간 무너지는 대신 살아남는다. 비판은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마음 위에 오래 얹히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유머는 그 무게를 분산시켜 당신의 멘탈이 버틸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자기 비하 유머로 긴장 완화하기. 자기 비하 유머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 긴장을 풀게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누군가 발표 자료가 너무 복잡하네요라고 말한다면, 맞아요. 저도 준비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라고 웃으며 받아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방어적인 분위기를 풀어주고 상대방의 공격적인 에너지를 누그러뜨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탈 중심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상황의 중심에서 한 발 빼는 순간 감정적 타격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유머로 대화의 무게 중심을 바꾸기. 유머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비판이 오가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웃게 만들면 대화의 무게 중심이 공격에서 교류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번 보고서 실망스럽네요라고 말하면 다음엔 실망 대신 놀라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받아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방어적인 사람이 아니라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유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모든 상황에서 유머가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매우 진지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순간 과도한 유머는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유머는 비판의 강도가 너무 높을 때가 아니라 강도가 중간 이하이거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적을 친구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비판을 유머로 전환하면 당신은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일곱 번째 훈련입니다. 비판 속에서 배운 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 습관.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배움은 쓰지 않는 연장과 같다.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실을 찾고 목표와 계획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변화는 행동에서 완성됩니다. 첫 번째, 24시간 안에 작은 실행부터 시작하라. 비판에서 배운 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을 24시간 안에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력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면 그날 저녁에 5분만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보고서 구조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다음 보고서 초안을 한 문단 줄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이 쌓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당신의 실력을 바꿉니다. 두 번째, 실행 피드백 루프 만들기. 비판을 실행으로 옮겼다면 그 결과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발표에 시각 자료를 추가했는데 청중의 반응이 어땠는가? 보고서 구조를 단순화했을 때 상사의 평가가 달라졌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비판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시스템이 됩니다. 세 번째, 개선 과정을 주변에 공유하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더 강한 동기부여를 느낍니다. 이를 책임감 효과라고 부릅니다. 비판에서 배운 것을 실행 중이라면 주변 동료나 친구, 멘토에게 이야기하세요. 지난번 피드백 이후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변화를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성장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에서 완성된다. 비판 속에서 배운 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비판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촉매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비판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은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가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7단계 훈련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비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당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의 멘탈을 지키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